그게 이제 두 번째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수죠,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거는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스킬을 더 강화하냐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은 능력치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을 강화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격수가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슈팅 능력이죠.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잖아요. 공격수는 골을 넣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골을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적을 돌파해야 되죠. 적의 방해를 극복하고 돌파를 해야 되고요. 또는 멀리서 던져주는, 센터링 해주는 거를 어떤 상황이든 받아가지고 골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가, 또 왼발 오른발 사례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센터링을 올려주는 동료가 흥민이는 오른발이 주발이니까 오른발을 내디딜 때쯤에 저 위치에 보내줘야지 라고 하는 케이스는 없잖아요. 즉 이건 공격수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18살 이후 슈팅 훈련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손흥민 선수는 좌우 보통 500회 500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에 양발 슈팅만 1000개 이렇게 했다고 하죠. 왼발에 대한 사용을 더 많이 아예 체득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신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왼발을 먼저 쓰도록 이렇게 하셨대요, 교육을. 그리고 뭐 이런 리프팅은 기본 훈련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주발이 오른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왼발로 넣는 골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선수의 특징에 맞는 공략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강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다가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원래 패션 용어인데, 여러분이 어디 지금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빌딩으로 가야 되는데, 빌딩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회장님들 모아서. 여기 갈 때 여기 수영복 입고 가시는 분들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제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수영복 입고 가면 벤처 투자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매너,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TPO는 타임, 시간과 플레이스, 장소, 오케이전, 상황, 이거에 부합해서 옷을 입자 이런 건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축구에도 TPO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흥정 감독님이 이 TPO를 그 상황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손흥민 선수한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경기는 실전이고요. 그 순간순간은 전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가장 많이 접하는 득점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선 반드시 공격수로서는 골을 넣어야 돼요. 수비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역으로.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과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TPO가 맞는 지점에서 내가 기본기와 기술 강화 훈련이 다 체득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슈팅을 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골키퍼의 사각지대로 넣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짜는 게 이 교육법의 핵심인데,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손흥민 존 같은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직장인 중에 이제 개발자 중에서도 막 스타 개발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 스타 개발자 누구야?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존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또 의사분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 그 병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존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게 바로 이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그 손흥민 존을 열심히 머리를 짜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켜도 이게 부족하면 기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득점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아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익힌 스킬이 다시 기초가 됩니다. 즉 이미 우리는 기초를 열심히 쌓았는데 기술을 신기술로 새로 얻어냈지만, 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얘네가 같이 기초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또 손흥정 감독님은 왜를 계속 찾으면서 또 다른 기술을 추가하시겠죠. 그럼 이 기술을 또 반복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얘가 기초가 돼버립니다. 그럼 또 기초가 되고,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반복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회독, 나 5회독이야 10회독이야, 수능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걸 보시는 분이 축구 선수라면 축구의 화려한 기술들 익히는 것보다는 기초를 닦자. 체력과 기본기 이것만 단단하게 익히고 나서 그 후에 해도 된다. 손흥민 선수도 18세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거. 만약에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과 업무의 본질을 파악하자. 이 회사의 업의 본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죠. 뭐 프라이탁이라고 치면은 세상을 좀 더 뭔가 그 친환경적으로 바꾼다. 파타고니아 이런 기업들이 미션과 비전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직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타 부서를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조직 장분들의 성향이나 그분들의 스타일들은 파악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하는가, 그 외의 것들까지 업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겠죠. 내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 업무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은 누구고, 우리와 가장 많이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는 유관부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이 뭐 슬랙 같은 툴인지 아니면 구글에 있는 지메일이나 구글 닥스를 이용하는지, 또 소통할 때는 여기는 뭔가 이렇게 슬랙 같은 온라인 툴을 통해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하는 걸 좋아하는지, 회의할 때는 PPT 방식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 그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것도 잘 모르는데 맨날 회사한테 불평불만하고, 물론 이상한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전부 하고 났는데 이제 보이니까 이 업무 프로세스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협업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가 너무나 성장을 해버렸으면 이직하면서 삶의 고도화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들, 기초를 먼저 하고 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공부를 워낙 잘하신 분들은 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내가 지금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막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막 수능 만점 맞고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습득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요것들 못지않게 이런 이제 축구, 일 이런 거에 대한 거 못지않게 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에 대한 부분, 정신, 마인드, 생활, 태도,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부자는 식습관부터 운동 선수용 식단으로 굉장히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아침은 토스트, 그 다음 과일, 시리얼 이런 것들로 그냥 간단하게 드신다고 해요. 물론 이제 저녁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밥심이 필요하니까 든든하게 드시지만 아침에 어떤 일정을 소화해 나갈 때는 이 몸 컨디션을 동일하고 최적화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였다고 하고요. 물론 근데 이거는 그 손흥정 감독님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 부자가 다행히 이런 타입에 맞았던 거고요. 혹시라도 본인은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성격일 수도 있고, 아침에 이런 거보다는 너무 기름진 거보다는 뭐 담백한 게 더 좋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그 선수의 취향에 따라가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옛날 그 짤들 보면은 진짜 이 손흥민 선수가 이때만 해도 그 가정 상황이 손흥정 감독님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아버지랑 같이 진짜 이렇게 즐겁게 먹고 훈련하고 이런 진짜 두 분의 열정은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때로는 장난도 치고 서로 디스도 하는 굉장히 재밌는 관계죠. 어쨌든 이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손흥정 감독님도 대단하시고, 이런 아버님을 믿고 이제 꾸준히 축구라는 세계의 발을 디뎌서 하고 있는 두 분 다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일상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멋지신 분들이니까 전혀 뭐 꿀리실 필요 없고요. 다음으로는 준비인데요.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흥정 감독님이 두 자녀를 이제 본인 스스로 거의 이제 매일 트레이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경험을 좀 주고 싶고, 본인과는 다른
또 다른 지도 방식을 이 손흥민 선수가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려 계셨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열심히 탐독을 하셨는데 어쨌든 독일에서 열리는 유소년 그 축구 프로그램이 있었고 여기에 흥민이가 가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각종 서류라든지 이제 준비를 하죠. 그 지원 일정 같은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 합격을 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독일어 선생님을 붙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려우셨대요. 소중한 돈을 동네에서 그래도 독일어를 전공하고 유학을 갔다 온 친구를 붙여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고 뭐 이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오는 것까진 기대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아예 말을 못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인사해서 관계자들이랑 친해지는 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 소통을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독일에 있는 구장의 잔디나 이 흙의 질 같은 거에 따라서 내 그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런 환경, 이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툴을 활용을 이해를 못하면 잘못된 신발 가지고 가서 결국 도구 때문에 퍼포먼스를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도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런 준비를 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으로 2009년쯤에 이제 갔죠. 여기 손흥민 선수가 여기 계시고 17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해서 이때 뭐 멕시코, 뭐 알제리 이런 데를 전부 이제 격파를 합니다. 격파를 하는데 이제 활약을 했고 아마 이제 대한민국이 22년 만에 거의 이제 8강에 오르는 성과도 냈고 골도 굉장히 많이 터뜨리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독일이 이제 함부르크 쪽 협회 이쪽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게 됐겠죠. 요런 게 이제 준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초심을 지키는 거, 그리고 자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는다. 항상 겸손하게 처음에 네가 축구를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 손흥정 감독님이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좀 뭔가 대단찮은 성과를 냈다고 안주하지 말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노력하라. 계속 꾸준히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소년 등과 어린이가 급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즉 이렇게 작은 성공에 너무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계한다는 이야기가 요 그 장면의 그 주요 내용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 흥민아 골 하나 넣었다고 우쭐하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우둔하게 다음 경기 준비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관련된 사연들 많죠. 그 손흥민 선수가 그 기초군사훈련 해병대 갔을 때 여기 사격을 했는데 이제 사격 거의 뭐 만발 중앙에 잘 때려가지고 또 우수 표창 같은 거 받았는데 이것도 가져왔는데 바로 이제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으셨다고 하고 각종 이제 대회에서 받은 이런 뭐 우승컵 같은 것들 아니면 상장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어디에 넣어 놓으신다고 하죠. 그게 아마 뭐 겸손함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만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그대로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내가 다 해낸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 상장 같은 것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잠깐 하세요. 여러분이 손흥정 감독님 책 보시면 나오는 문구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 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쏟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자꾸 잃고 있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 제가 따로 설명은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한번 이 내용을 좀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불광불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보는 거죠. 결국은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인사이트는 왜입니다. 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정 감독님은 자신이 훈련하면서도 생각을 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작정 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또 그거를 지도하는 사람한테 그걸 이해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MZ세대들은 뭐 이렇게 뭐 편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도 이 신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팀장님이 일을 시켰을 때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근데 이런 질문을 대답해 주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신입사원보다 비전이나 미션이나 내 팀의 역할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배우면서 한번 경험해 봐라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너 스스로 찾아라 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생각하랍니다. 그래서 훈련을 접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을 쓸 때 남의 기술일 수도 있고요. 어디서 본 되게 좋은 팁 같은 건데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연습하는 거. 아까 앞에 말씀드린 신발에 앞점을 꽂아서 양발을 쓰기 위한 훈련을 한 거. 뭐 골키퍼가 잡기 힘든 방향을 사각을 대상으로 슈팅 연습을 한 거. 이거는 그런 고민을 했다 그래요. 슈팅을 할 때 항상 세게만 해야 되나? 골키퍼한테 세게 치는 게 정답인가? 내가 살짝 약하게 치더라도 골키퍼가 힘껏 뛰었을 때 닿지 않는 지역으로 넣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했던 이 슈팅 연습이 또 그 손흥민 존을 만드는데 일부 이제 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연습하기보다는 생각과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으로는 이 배짱과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혹시나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사 때문에 자존감이 상하거나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오면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직장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한테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라고 해요. 넌 한국 대표로 나가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거기 있는 외국 선수들 앞에서 뭔가 동양인이니까 뭔가 온순하고 착한 면, 예의 바르다 이런 덕목 이런 거 지키려고 하지 마라. 당연히 이거는 이제 기본이죠. 이거는 이제 인성에 관한 부분인데 경기 중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당연히 합당하게 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뭐 필요하면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유한 성격이라고 해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격인데 오히려 그 면이 너무 그런 면이 많아서 이걸 단련하기 위해서 너 뭔가 불만이 있거나 표현해야 되면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관련된 관계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는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짱과 자신감을 같이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런 자신감과 꿀리지 않는 것은 결국 기세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 받으러 가거나 이 모든 게 다 영업 아닙니까 사실은? 기업이 물건을 파는 활동의 기본이 다 영업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물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선에 있는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지금 자신이 팔려고 하는 제품, 서비스, 경쟁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선 이렇게 기세를 가지고 들어가면 사실 뚫지 못할 기업이 없죠. 뚫지 못할 고객도 없을 거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와 겸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배짱과 자신감, 감사와 겸손 마치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 뭔가 착한 거, 나쁜 거, 착한 거 이게 반대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이 보여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되 너한테 굉장히 부당하거나 너의 자존감을 긁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예예하고 넘어가지 말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와 겸손으로 좀 더 돌아와서 운칠기삼 예를 들어 너가 이렇게 축구선수로 한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물론 너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너를 후원해줬던 사람 너를 응원해주는 팬들 그리고 너를 받아준 동료들 그리고 이 시대 만약에 이 시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는 늘 아래를 바라보고 축구에서는 항상 위를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